여기서 여기서 예. 뒤늦게 숏을 잡지 예. 마시라는 것도 예. 어, 예. 뭐냐면 여기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숏은 어제 잡아와서 운 좋게 떨어진 겁니다. 나스닥이 급락해주면서. 만약에 그냥 반등으로 갔다면 숏은 그냥 다 녹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저 위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갖고 간 거 아니라면은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은 이제 월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이 반등 구간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량 환매수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줬다가 이렇게 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거랑 비슷한데 얘는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줬던 거예요. 추세를 안 깨는 범위에서 보통 안 넘어가는 범위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 보면은 아무리 급락장이어도 심지어 이거 코로나 때 2020년 3월 코로나장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양봉으로 한번 들어올리는 척을 해요. 뭐 이때는 뭐 그냥 워낙 이제 각도가 세서 이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뭐 이때랑 비교하면 안 되겠다. 이때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런 하락 구간 여기서 볼까? 요런 하락 구간에서도 중간에 양봉을 다 끼고 가요. 중간에 양봉을 다 끼고 갑니다. 물론 갭 하락 후 양봉이더라도 여기서도 이렇게 한바탕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리 꽂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반등 구간이 숏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파생하는 사람들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숏으로 죽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롱으로 죽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풋옵션으로 죽고요. 원래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풋옵션이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에 보통 그런 게 나와요. 분명히 시장은 하락하는 구간인데 풋옵션을 들어갔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어설픈 애매한 내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뒤늦게 접근하면 안 돼요. 미리 접근한 것에 대해서 청산을 할 수는 있어요. 분할 청산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 이탈한 자리에서 숏 들어가서 뭐 어제 한번 뭐 만약에 어제 다 청산 안 했다면 오늘 한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도 물론 그것도 사실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런 거지.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개인들이 품매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품매도 갖고 있던 적 한두 번도 아닌데 품매도 이런 거죠.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 이제 품매도 개인들이 많으면 품매도가 더 많이 베팅을 하는데 폭락. 모든 품매도에 폭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폭락에 품매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폭락을 보일 때 개인들의 품매도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모든 품매도에 폭락을 보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진행된 만큼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리에서 숏을 타다가 역으로 한 이틀 반등해버리면 그게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롱이네 하면서 또 따라가서 롱을 잡잖아요. 뒤늦게. 그러면 다시 또 눌러버리면서 롱을 또 죽여버려요. 이런 과정이 한 몇 차례 반복되고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유의 반등해요. 시장의 흐름이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롱을 미리 좀 확인이 완전히 꼬리를 달고 오는 확인이 들어갔다가 시도를 해보든가 아니면 완전히 정리가 됐을 때 하든가.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이만큼 지나갔는데 무섭다 이제 숏을 타볼까?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겠죠. 더 떨어지면 당연히. 그래서 하려면 커트를 하거나 짧게 커트를 하거나 지금 그 당일에 끝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4일 연속 진행됐을 때 현물은요 현물 입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 뭐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종목이 내가 가진 모든 종목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만약에 조금 줄인다면 내려가는 종목도 같이 청산을 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종목을 쭉 갖고 있어. 근데 하락장이 아무리 진행된다고 해서 내가 진짜 가진 모든 종목이 다 하루 한 개도 안 빼고 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뭐 한두 개라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를 내가 목표가 안 왔어도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10이라도 줄여요. 그게 심리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10을 줄여요. 예를 들어서 얘가 오늘 한 5% 올라가네?
하락장이네, 너무 급락장이네, 5%인데 올라가네. 일단은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줄여요. 그런 다음에 야 이거 오늘 또 얘는 마이너스 5% 내려가네. 그럼 얘도 10만큼 줄여요. 얘도 같이 100을 갖고 있으면 얘도 같이 10만큼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의 20을 확보를 해두세요. 이게 하락장 때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어차피 시장은 돌아요. 그때 지점 찍었을 때 얘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좋아요. 뭐라도 해주시는 게 일단 개별 계좌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다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일식이라도 줄이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겨낼 수 있다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 이거는 좀 대량 매도 터지네, 얘는 안 되겠다. 그럼 얘를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서 얘라도 현금을 확보하든가.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내 보유 포트에 GS건설이 있었어 어제. 그러면 걔는 그냥 과감히 던져야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 대량 거래 음봉이 터지느냐, 얘는 거래가 좀 심한데 그리고 악재가 터졌는데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를 그렇게라도 해주실 필요가 있긴 해요. 갑자기 진행됐으니까 뭐 여기서 위에서 뭐 준비할 새가 딱히 없었잖아요. 이 양봉 보인 이후에 양봉이 페이크지만 뭐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시간을 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아무리 품매도가 있어도 마지막 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을 봤다면 갑자기 진행된 것에 대해서 반응은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빵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거는 그 상태에서 줄여야지. 그래서 제가 몰빵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산을 해놔야 오늘 같은 날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반등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솎아내면 어제 올라간 거 만약에 어제 줄이고 같이 내려간 거 줄이고 조금 현금화를 내가 다만 뭐 예를 10만원, 20만원, 뭐 50만원, 100만원 정도 해놨으면 그거는 오늘 다시 내려가더라도 타격이 덜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장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생이든 주식이든 이런 급락장, 갑자기 펼쳐지는 급락장에서는 스스로 내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과 심리를 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급락이 진행되는데 투매에 동참하면은 그냥 여기서 다 투매한 다음에 모든 걸 투매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몰빵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비중 베팅을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비중 베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죠. 뭐 갑자기 그게 막 내가 100% 비중을 가진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고. 근데 분산을 해놓은 경우라면은 내가 올라가는 거에서 대응을 좀 하면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냥 분산을 했다고 해도 일단 좀 차분해지면은 하자 해서 뭐 다 잘라내고 다시 보는 경우가 사실은 속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사람 심리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이겨내면서 뭐 할 정도가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주시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진정될 때까지 다 잘라서 올 현금화 해가지고 다시 보자가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게 낫죠. 근데 왜냐면 심리가 안 된다라는 건 뭘 포함하냐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급반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더 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씨 나는 하락할 줄 알고 다 팔았는데 반등해버리네. 여기서 다시 다 사야겠다. 이게 더 꼬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하는데 내가 뒤늦게 다 팔아버렸어. 근데 갑자기 내일 급반등해. 야 그러면 내가 다시 다 사야 되네? 다 사버릴 수 있다면 왜냐면 되게 아쉬워지거든요. 내가 하루만 버텨볼걸 이 되거든요. 그쵸? 내가 하루만 버텨볼걸 왜 다 팔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음날 또 매수 반응을 신용으로 더 무리해버려요. 예를 들어 더 무리해요. 급해지니까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에.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다시 고꾸라지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느니 못해요. 심리가 이렇게 왔다갔다 휘둘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거 조금씩 줄이고 그걸 가지고 내려가는 것까지 같이 줄이고, 이거 올라가는 것만 줄이면 안 돼요. 내려가는 것도 같이 줄여줘야 됩니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상세 처리해줘야 돼. 이거 제가 상세 전략은 지금
그 정혜원 멤버십 필수 영상으로 다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거 멤버십 필수 영상 이제는 유튜브에 저거 뭐 멤버십 영상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최대한 내 계좌를 지키고 시간을 벌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심리를 벌고 계세요. 심리적으로 심리를 조금이라도 살려놓고 계시라는 거예요. 터닝할 때까지. 시장은 무조건 터닝합니다. 터닝 안 해왔던 역사가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급락했던 코로나장에도 터닝하잖아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단 시간 벌고 심리 벌어두고 계세요. 스스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계셔야지 맞는 거예요. 물론 직장인분들을 매번 챙기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열어보고 시장 상황이 그렇고 내가 계좌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조금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쌓이면 나중에도 하락장 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나는 심리가 돼서 다 했다. 그럼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 팔고 일단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다 팔았어. 그러면 완벽하게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충분히 더 늦더라도 어차피 종목은 다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아요.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